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보시고, 올해 계획 뭐 있습니까? 합격. 하나면 되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계신 분들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꾸준히만 나오세요. 이 뭔가 하면, 혼자 이렇게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1월, 2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 힘들죠. 한 몇 주 쉬어요. 또 이제 쉬고 나면 또 이제 미안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는 첫 번째 하나예요. 1년간 출석만 잘하시면 돼요. 일단 꾸준히 들으시고, 저는 이제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홍승한이랍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수업 다 쭉 들었죠. 과목 3번만 빼고 들었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프린트가 3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고날고날 진도입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1장, 2장 지적과 파트 2개 볼 겁니다. 볼 거고. 그럼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시법 목차 부분이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드리고요. 프린트가 또 하나 있죠. 가로놓기 있죠. 요건 이제 수업 끝나고 풀 거예요. 수업 끝난 후에 보겠습니다. 그거. 그래서 일단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다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이제 책 한번 딱 보시면, 오늘 수업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자, 보세요.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공시법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보세요, 이제. 자, 설명드릴게. 지금 수업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단어가 3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부동산 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시라는 말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이제 뭐와 뭐가 있다. 그렇죠. 부동산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잘 알고 있는 토지가 있고. 자, 또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그 정착물. 정착물이 뭐다? 그게 건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2가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 공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자로 적으면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시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거 아시죠? 자, 동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뭐가 있다? 동산에 대한 공시 제도? 그거는 점유 그랬잖아요. 동산이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시 제도가 2가지예요. 등기와 등록. 묶으면 이제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등기한다.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등기하는 법, 얘는 뭐다? 토지를 등기하는 법,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들어봤는 부동산 등기법. 이게 있고요. 첫 번째. 여기는 이거예요. 이제. 자,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나왔고요. 자, 또 두 번째. 토지 등록해야죠. 자, 그럼 토지 등록인데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지적 공부라는 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그게 이제 흔히 그렇게 불러요. 정식 명칭은 되게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써요.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 건물 봐야죠. 자, 건물 등기한다. 그럼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얘는 뭐다? 건물을 등기한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건물의 등록. 자, 그럼 보세요. 건물의 등록. 그거 들어봤죠?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예요. 그걸 고리 불러 이제. 이걸 이제 요 대장인데 이제 요건 거기 들어가 있죠. 건축법에.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 자,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크게는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세 번째가 건축법. 그리고 요즘 뉴스에 그거 많이 나왔죠. 공시지가 올라간다 그러죠. 그거에 관한 법이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공시하는 법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이 크게 다 따지면요 17개쯤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근데 뽑아놨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건축법. 그 건축법은 지금 건물을 등록하는 법이죠. 근데 이거는 건축법은요 거기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건축법 우리가 글로 보내놨어요. 부동산 공법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시법 그러면 법률을 2개 공부해요. 첫 번째는 뭐고?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입니다. 그래서 2개를 묶어서 뭐다? 공시법 그랬어요. 이제 그럼 봐요. 자, 정신명칭은 요 2가지입니다. 요걸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랬죠. 뭔가 하면 요 2개 법률은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하는 말, 요 말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 계약이니까 요 갑을 흔히 뭐라 불러요? 매매에서 매도인 그랬죠. 을은 매수인. 그럼 봐요. 갑이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 갑이 매도인이 토지 팔고 싶어 하죠. 문제가 을한테 토지를 설명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많이 부풀려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봐요. 자, 매수인 을이 문제이제요. 갑이 말해주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자, 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지.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냐? 자, 혹시 그런 뉴스 봤어요? 자,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가끔 뉴스에 나오죠. 가능해요. 주인인 척 해가지고 팔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또 이제 이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요 말아요.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토지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토지에 보세요. 만약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을이갑에게 매매대금 다 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이제. 매매대금에서 1억 원을 제외하거나 갑에게 갚을 요구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을이 이런 거 이제 알아봐야 돼요. 토지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작권이 있냐 없냐. 첫 번째 사항입니다. 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갑과 을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이 토지에 지번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죠. 지번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또 이제 이거 어때요? 을이 토지를 사죠. 여기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목도 이제 계약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죠. 지목. 오케이. 또 이제 요 토지 면적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하죠.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자 계약 체결할 때 매매대금 어떻게 구해요? 평당 가격 곱하기 면적이 나오죠. 면적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요 토지인데 갑인데 여기는 병의 토지예요. 경계. 경계 어딘지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죠. 경계.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크게 이제 매수인 을 매매계약 관련해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냐. 중요하죠? 전세권자, 저작권자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러. 권리관계라 불러요. 권리관계. 또 두 번째,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알아본다. 여기는 묶어서 얘기하죠. 토지 표시.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자, 매수인 을. 저 토지에 권리관계가 궁금할 때는 그때는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요게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보세요. 을이 요 토지에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더라. 토지 표시. 그때는 이제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지적공부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 요게 관련되는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 봐요. 요 2개 법률은 2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묶어버렸어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요 장부가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이고. 또 이제 보세요. 시험 보러 하시면 이렇게 하죠. 등기법 문제 12문제 나오죠. 12개.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합치면 몇 문제? 24개.
세법이 이제 16문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공시법, 세법은 한 과목이죠. 그럼 우리 시험은 꽈락제도 어떻게 구해요? 한 과목이니까 묶어서 그냥 사실 넣으면 되겠죠. 기억 세우시고, 자, 이제 목표. 하는 말이에요. 자,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12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러 가면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아, 웃을 일이 아니야. 보세요. 자, 꼭 그래요. 자, 요거 12개 나오는데, 12개 맞으세요. 이러면 꼭 웃어요. 근데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지.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왠가 하면, 봐요.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봤어요? 지적법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그리고 12문제 나오죠. 그럼 봐요. 공법에서 국토법 몇 문제 나옵니까? 12개 나오죠. 똑같은 문항이에요. 국토법이랑. 근데요. 국토법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이. 양이 작다고. 양이 작으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12문제 나오면요. 적어도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적어도 11문제는. 작년에 한 개 나왔어요. 우리 수업 안 하고 이상한 법에 있는 거. 쥐나 벼룩이 시험 나왔습니다. 쥐, 벼룩 이런 거 시험 나왔어요. 그거 작년에 하나 빼고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12개 나오면은 12개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농담할 일은 없잖아요. 쫓았다 좀 볼게. 또 보세요. 하나 첫 번째고. 자, 등기는 12개 나오거든요. 근데 등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합니다. 이 등기법을요. 법대 강의를 가면 등기법이요. 4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민법 공부 다 하고 그 후에 공부해요. 자, 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죠.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봐요. 그러면 이거예요. 언제나 사고는 민법이 치고요. 등기는 지시사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면 이 등기는요. 민법을 아셔야 돼. 민법을 알아야 등기에 가요. 그럼 이 말은 뒤집으면 뭔가요? 등기를 알면 민법이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등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근에 좀 이제 어려워진 수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12개 나오면 최소한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12개, 8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봐요. 그럼 이제 24개 나왔죠? 24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20개 맞아야 돼요. 제가 야간반은요, 2개 빼줘요. 주간반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개 나오면 저보다 수기 맞출 수 있습니다. 20개 맞으면 몇 점? 50점.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세법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공간정보법.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언제나요. 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계속. 적어도 우리가 시험 보러 가려면 적어도 기출문제는 다 풀고 가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잡아놓고. 앞으로 수업은 여기를 먼저 수업을 합니다. 먼저 수업하고 이유가 뭔가요? 이 등기는 민법을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흔히 수업을 여기를 먼저 하다 보면요. 민법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기법 들어가면 이제 물권법이랑 겹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등기가 이제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과 이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잡아놨어요. 무조건 이제. 그리고 일단 수업은 여기 먼저 할게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신명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공간정보법. 자, 보시고 이제 오늘도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 그 프린터 이제 그 목차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목차.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했죠. 12문제 나오면은 몇 개 맞으라고요? 12문제. 이제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까지 제가요, 그거 했어요. 그 기출문제집 있죠.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올해 거 이제. 어저께 다 끝났어요. 온 건 넘겼는데. 그 정리한 걸 대충 옮겨놨습니다. 보시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세요. 목차예요. 공간정보법 1장. 1장은 총칙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총칙 파트는 큰 내용은 없어요.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총칙은 제일 뒤에 하면 그거 하나 있어요. 제일 뒤에 그게 있어요. 용어정의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용어정의, 자, 보세요. 최근 10년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 가로 속에 있죠. 가로 속에 10년간 기출 문항 수예요. 그래서 용어정의 파트는 이렇게 해서요. 최근 10년간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용어정의가.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봐요. 일단 법이 생소한 법이죠. 용어를 아셔야 돼.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요 파트는요. 용어만 잘 끝나면 한 절반은 끝나요.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셔야 돼. 용어정의 하나. 첫 번째. 그래서 한 문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정의가 끝나면 요 파트는 한 절반은 끝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수업 해본 특징이 있어요. 수업을 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요. 남자분들은 이거 되게 쉽다고 그러세요. 공안정보법.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세요. 의외로 또 뭐 여자분들은 또 안 그래요. 용어가 조금 낯설어요.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뭔가 하면 용어만 끝나면 한 절반 끝납니다.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어정의가 보셔야 돼요. 자, 한 문제 나왔다가 아니고 용어정의가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2장. 자, 2장의 제목은 이제 토지에 등록돼 있죠. 토지에 등록. 그럼 봐요.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예요. 자, 또 이제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떠올려보세요. 토지 등록인데 토지 나왔죠.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에 순서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치, 경계, 좌표. 자,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 자, 다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이렇게 해요. 지번 파트는 매년 시험 나와요. 지번. 한 해 하나씩 꼭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로 속에. 그러니까 등록상에서 이렇게 했죠. 지번은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7문제 나왔죠? 7문제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또 하나 뭔가 하면 혹시 그거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지번이 바뀌었죠. 요즘 지금 현재 쓰는 게 뭐 도로용 표기법? 그거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몇 년 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차피요. 그 도로용 표기법이랑 원래 쓰는 지번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률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그대로 나옵니다. 지번 이렇게. 그래서 이 지번 매년 시험 나와요.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지목도 매년 시험 나와요. 보통 한 해에 2문제 나옵니다. 한 해에 2개고. 자, 이제 책 좀 보세요. 자료 보시면 지목은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5문제. 15문제란 말은 거의 한 해에 2개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하셔야 돼. 지목도 이제 보통 한 해에 이제 2개씩 나옵니다. 이렇게. 2문제. 그다음 이제 면적하고 경계. 요거는 흔히 시험에 있으면 둘 중에 한 개 가지고 시험 나와요. 근데 또 자료 보세요. 자, 경계는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10년간 8문제라고. 그럼 이제 면적은 몇 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최근에 경계 파트가요. 최근에 27, 28, 29, 3년간 연속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이제 면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가지 보셔야 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럼 또 3장. 자,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 그리고 문제는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적 공부가 돼야지. 이렇게. 3장. 자, 앞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 공부라는 말 처음 봤죠?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란 말은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공부 대표는 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요. 시험을 하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 이 등록사항이 보통 한 해 한 2문제 나옵니다. 자, 2개 나오고. 보세요. 자, 대장인 6문제 나왔죠. 10년간. 도면도 6개. 그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가 2문제. 그리고 또 그 위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돼 있고 가로치고 3번 쓰여 있죠. 3. 뭔가 하면요. 종합 문제가 3개 나왔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10년간 등록사항 물어본 문제가 거의 20개 가까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보통 매년 시험 나와요. 보통 2문제 이렇게. 단골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등록사항.
적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뒷부분인데 그 뒤는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외. 자, 그 외 부분인데 크게 제목은 4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부라는 거. 지적 공부 공개. 부동산 종합 공부. 10문제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는 매년 하나씩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그 외가 나왔는데 그 외가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진화 벼룩 시험 나온 거.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릴까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자, 3장은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의 이제 등록사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그 외는 나중에 볼 거고. 또 이제 보세요. 2장.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죠. 그게 이제 4장이에요. 4장의 토지 이동. 또 이제 자, 토지 이동이란 말이 있겠어요.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세요.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게 이제 지적 정리예요. 4장이 토지 이동 및 자, 지적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첫 번째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사유.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돼, 이제. 특징이 뭔가면요.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이제, 과거에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최근에 22회 때 한 해 4문제 나오고, 그거로 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거기, 자, 그 표 보세요. 자, 토지 이동 사유, 가로치고 8 쓰여 있죠? 10년간 8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그 종류들 보시고, 자, 볼게요. 우리 흔히 토지 이동 사유라고 표현하면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하나 뭐? 해면성, 말소. 이게 이제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문제가 이거예요. 양은 많은데, 최근에 좀 뜸하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특수한 거. 그게 그거예요. 축척 변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축척 변경. 요것도 이제 최근에 시험에 매년 시험 나와요. 한 해 하나씩. 축척 변경 시작하고 한 해 하나씩. 5문제 나왔죠? 자, 보시겠군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 파트는 좀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지적 정리 파트예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요 지적 정리 파트인데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최근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뭐랄까요? 원래 잘 안 나왔었어요. 어려운 부분에서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차하면 한 해에 3문제 나와요. 지적 정리 파트. 여기서 다음 주에 제가 요 파트를 별도로 프린트 따로 드릴 겁니다.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들으셔야 돼. 지적 정리.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장 파트가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 보면 12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보통 한 문제가 5개쯤 나와요. 5개.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제 앞으로 주셔야 돼요. 지적 정리 파트 보시면 되고. 또 보세요.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요 말아요. 확인을 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의 지적 측량입니다. 이렇게. 지적 측량. 또 이제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해서 테크닉한 사항들, 기술적인 사항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시험으로 하시면 이렇게 해요. 지적 측량의 대상. 또 이제 지적 측량 절차. 이런 게 주로 시험 나와요. 시험 나오고. 또 이제 그 제일 뒤에 가면 그거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는 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심사해달라. 여기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지적 측량 대상 절차 이 두 개는 거의 시험에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적부 심사 여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근에 7문제 나왔죠? 적부 심사. 위에 또 올라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요. 지적 측량 대상 6문제. 절차가 이제 9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공간정보법. 자,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 12개 나오는데 몇 개 맞아라? 이게 그 소리예요. 나오는 파트가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뭔가 하면 법률 양이 크지가 않아요.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책을 보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책 보실 때 중요한 거란 소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많이 보셔야 돼. 안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요. 그냥 상기 시험 쓰지 말고. 그렇게 책을 볼 줄 아셔야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의 효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목차 한번 잡아봤고요. 또 하나.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책이 이렇게 이제 한 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10페이지, 이렇게. 11페이지. 봐요. 책을 여기 다 읽었어, 이제. 이것도 딱 읽었어. 딱 넘어가려는데, 뭘 봤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여기 또 읽지. 한 번 더 읽었어. 그런데 딱 넘어가려는데 기억이 또 안 나.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이유가 있어. 자, 이유가 있어. 봐요. 제가 들어갔더니,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이 쫙 되면은 참 좋겠죠. 이렇게 입력이 안 된대요.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요.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이요. 막 이렇게 들어간대요. 점으로 찍힌대요. 공부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요. 우리 특징이 뭔가면요. 이렇게 넘어가려는 기억이 안 나는 이유 뭔가면요. 책을 보다 보면 가운데 목차가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책을 볼 때 제목을 안 읽습니다. 그냥 내용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내용만 계속. 그러니까 내용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책을 보실 때는 그 책에 쓴 제목들이 있죠?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고 봐야 이게 정리가 좀 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흔히 그죠? 문제 풀 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다가 제목을 줄을 긋죠. 그게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줄을 딱 긋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인식을 딱 한대요. 아, 이게 뭐에 관한 문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쫙 뽑아져 나온대요. 지번에 관한 거다 이렇게 하면 막 점으로 찍혔던 지번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쫙 드러난대요. 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나도 본 적은 없지만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하는 말. 시험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어차피요. 1년 하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말라는 소리예요. 되게 어렵다던데. 그래서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붙어요. 올해 시험에.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누군가 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7월에 오시는 분들. 우리 뒷집 사람이 그러는데 3달 만에 붙었다는데 이러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 꼭 공부를 하고 한 2, 3년 공부했어요. 2, 3년 공부했는데 꼭 밖에 나가잖아요. 꼭 또 그렇게 말합니다. 3달 만에 붙었다 또 이럽니다 또. 근데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양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그게 퍼져 있어요. 10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죠. 시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3달 만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 펴보세요. 자, 이제 3페이지 가시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명칭은 이제 여기 있고 1장이 이제 총칙이고 첫 번째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서설 편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지적의 의가 올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희한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지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법률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관한 법률이죠. 이게 되는데 요게 3년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3년 전에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3년 전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7년 전에는 이게요 법이 3개가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 하나, 수로조사법 하나,
지적법 하나. 법 3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개 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한 10년쯤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모 씨였죠. 자, 그럼 이제 이모 씨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그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봐요. 자, 첫 번째 측량법 하나. 자, 수로사법, 지적법. 법 3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이 3개 법률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법 3개가 따로 있죠. 사당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법이 자꾸 중복이 돼버려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연되게 버리지. 그래서 이 3개를 아무 생각 안 하고 묶어버렸어요. 1편은 측량, 2편은 수로사, 3편은 지적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이 법이에요. 근데 이제 자, 그 후에 열심히 이제 욕먹고 있죠? 명칭을 싹 바꿨어. 뭐라고?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지적법 요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같이 표현해요. 앞으로 이제 수업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공간정보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지적법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어요. 지적의 의 이렇게. 자, 또 올려보세요. 지적. 지자에 이제 지자는 무슨 지자? 요게 이제 땅지자예요. 적자는 뭐다? 요게 이제 흔히 그래요. 장부적자 그래요. 장부적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 나오면 다 떠올리세요. 2장의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뭐다? 요게 지적이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무조건.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딱 세 단어. 토지를 지적 공부에 그렇죠.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의. 보시고 그 책 보세요. 3페이지 끝에. 3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그 끝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지적의 대상이 된 대상인 토지를 체크하고요. 두 번째, 지적 공부에. 3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요게요. 요 세 개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지적의 3요소라 불러요. 지적의 3요소. 자,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 있습니다. 자, 1번. 자, 지적의 대상은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체크하세요. 2번. 자,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자, 그 다음 줄 끊어오세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하며 좁게 보면 일필지가 지적의 대상이 된다. 돼 있고, 자, 하나. 자, 이렇게 했어요. 이 토지는 지금 표현하기를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랬죠. 여기는 문제. 자, 지적에 나오는 토지에는 하천은 포함 제외. 그렇죠. 가로치고 하나 적으세요. 하천 포함 이렇게. 앞으로 지적법상 이제 하천도 토지 일부로 봅니다. 하천 포함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2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 체크하고요. 등록 장부. 3번에 등록이다. 자, 등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3번에 등록이죠. 양가로 2번 별표. 자, 국토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등록은 누가 한다? 그렇죠. 국토통부 장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지적.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문제가 하나 있어요. 봐요. 국토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자, 4번에 기타. 이거는 등록 주체되어 있죠. 첫 번째 줄 줄궈놓으세요.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록 주체는 자, 그 다음 이제 한 단어예요.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청장이다.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청장 체크하고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지적소관청 체크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요.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청장 나왔죠. 이게 한 단어로 그게 불러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그럼 다시. 자, 지적.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실질은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 네 단어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하나 추가.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예요. 자, 그리고 관계. 원칙은 누가 등록한다? 원칙은 국장. 근데 국장이 누구에게 시켰다? 지적소관청에. 이게 네 단어가 이제 기본 단어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의상에서 하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보셨고. 그럼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요거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의 입법 목적 그래요. 입법 목적이란 말은 무슨 뜻? 법을 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입법 목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법률 1조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법 3개가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 하나, 수로수사법, 지적법 별개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보세요. 요 3개 법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그 목적이 뭐다? 토지를 측량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법의 목적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죠. 똑같은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다? 측량하자 그 말이죠. 첫 번째 이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책에 줄 거놓으세요. 보라색 박스에다가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한다. 하나. 그 박스 속에 법률 1조. 거기에 5페이지 밑에 보라색 박스. 첫 번째 하나고, 자, 두 번째는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등록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또 하나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5가지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책에 줄을 좀 딱 걸어놓으세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자, 다시 10번 보시고. 1조는 꼭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자, 입법 목적이죠. 입법 목적인데, 입법 목적 중에서도 이제 2개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렇게. 2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입니다. 3개가. 궁극적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첫 번째 요거 하세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요거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해상교통. 자, 여기. 지금 명칭이 측량 및 수로사죠. 요 수로사가 뭔가 하면요. 하천이나 바다 측량에서 해도 그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요거 때문에 이게 요 말입니다. 해상교통. 요거는 이제 지적하고 관련 없으니까 빼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뭐 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2가지, 요 2개가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적어놨어요. 체크하세요. 박스 밑에 1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자, 그 다음 장가 뭐 있다? 2번.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여기 있습니다. 2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궁극적 목적이다. 편하고요. 자, 10번 한번 보세요. 자, 명칭이 입법 목적이죠. 요 파트가요. 옛날에는 문제가 조금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보세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 2, 3, 4, 5 쓰고 여기를 싹 바꿔놔서 국토의 효율적 개발 몇 번? 3번. 자, 근데 보세요. 관리랑 개발은 달라요? 틀리죠. 봐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토지가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뭐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해죠. 도시개발법, 국토법에서 여기를 개발하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들어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시험네요. 이렇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과거 18회 기출문제고요. 자, 또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세요. 1, 2, 3, 5 쓰고 4번에 여기를 싹 지워. 여기 와서 공공복리 증진
몇 번? 자, 근데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답이야? 법의 규정이 없다고. 그게 뭔가 한번 봐요. 지금은 풀었어요. 그럼 막상 시험 한번 보자고 나중에. 왜냐하면요. 우리 흔히 그 옛날 시험 문제는 정답은 틀린 말, 나쁜 말을 주죠. 지금은 안 그래. 다 좋은 말을 줘요. 그럼 번지수가 틀린 거지. 틀린 말, 나쁜 말 주면 다 고르지. 누가 못 골라 그런 거를.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제 1조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조는 꼭 기억해 계셔야 돼. 자, 이렇게 하세요. 궁극적 목적 두 가지. 뭐 있다?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뭐 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지적제도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제목이 자, 이 분류는요. 이렇게 하세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못 돼요. 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용어 뜻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쓸 주로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쓰면서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하나씩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거 알죠? 역사적 발전 과정. 이거예요. 이제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한가 그 말입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자, 다시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자, 그럼 봐요. 그럼 타이틀이 역사적 발전 과정이죠. 그럼 보세요. 국가가 토지 등록을 왜 시켰어요? 그렇지. 지적공부로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그게 첫 번째예요. 세지적.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공감은. 자, 다 똑같아. 어느 나라 똑같아요. 지적제도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언제나 세금 때문에. 첫 번째가 세지적입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18세기, 19세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한테 세금 내라 그럽니다. 뭐 국력 되도록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둘라고 지적제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살짝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게 두 번째예요. 이제 법지적.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한 195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과 법을 하나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뭘 돼? 다목적 체계입니다. 다목적. 3단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세지적 그랬죠. 세지적. 세지적이란 말은 이제 지적 공부로 세금 걷는 거죠. 자, 이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토지 등록에서 이렇게 했어요. 토지 표시가 나와야죠.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6개 딱 나와야죠. 이제 비교하세요. 그럼 요 중에서 이제 세지적 제도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세금 걷자 뭐 따라서? 면적 따라서 긴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세지적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면적 중심이다. 첫 번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법지적 왔어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자.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표시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치. 여기는 경계 중심이지. 경계가 정해지면 자, 이거예요. 인접한 토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다. 갑과 을의 이제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나오면 소유권이 이제 나눠질 거니까 이렇게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경계 중심. 그리고 다목적은 이렇게 하세요. 다목적은 그냥 용어 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세요. 동의어 체크하세요.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적 쭉 표현합니다. 동의어만 이렇게. 크게 세부사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시고. 자, 우리나라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중에 무슨 적을 취한다?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나라 무슨 지적? 누가 물으면요. 법지적 그래야 돼. 왜 법지적이야? 여기 쓰여있잖아. 1조에 뭐라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 무슨 지적? 법지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법지적 그러세요. 자, 그런데
실질은 무슨 지적? 세지적이에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그래. 자, 왜? 지적 공부로 뭐 하고 있으니까? 지적 공부로 생권은 근거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보세요.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뭐다? 세지적. 다 똑같아. 어느 나라. 그래서 그 문제. 그럼 됐고,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 법지적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OX. 그치? O. 맞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다시. 현재 우리나라는 자, 법지적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은 무슨 말이야? 하지 말자 그 말이지.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자, 이상 국어시험 문제였습니다. 국어시험 나와요. 그래서 지향이란 말은 하고 싶다 그 말이죠. 하자고. 지향이란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 국어시험 문제였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 그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경계 표시 방법. 말 그대로 이제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표시 방법입니다. 다시 두 가지. 여기다 잘라서 이제 자, 도해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자, 영체 그대로예요. 자, 도해 지적이란 말은 이죠. 경계를 이제 그림으로 풀어놨어요. 이게 이제 도해 지적 이렇게. 좌표 지적은 뭐다? 경계를 이제 좌표로 표시한다.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보세요. 도해 지적인데 도해 지적은 이제 도면을 토지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게 도해 지적입니다. 자, 그럼 봐요.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뭐예요? 그렇죠.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해 지역의 단점은 뭐다? 자, 봐요. 제 토지가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럼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려야 돼? 축척으로 줄여야죠. 자, 정리합니다.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무슨 뜻? 지도의 1cm는 500cm. 그럼 몇 미터? 5미터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 500분의 1이란 말은요. 이거예요. 실제로 5m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지도예요. 자, 또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무슨 뜻? 지도의 1cm가 6,000cm. 몇 미터? 60m. 그럼 봐요. 6,000분의 1이란 말은 60m가 얼마? 지도의 1cm예요. 상상이 돼요? 그럼 봐요. 이제 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운동장을 6,000분의 1로 딱 그리면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린다? 60m가 1cm니까 120m는 2cm죠. 운동장을 요만하게 딱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보세요. 도면을 그릴 때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비로 똑같이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해 지역의 단점은 뭐다? 정밀도가 떨어지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실래요? 자, 다시. 자, 며칠 전에 신문에는 이제 뉴스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상업용지 중에서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비싼 토지는 어디예요? 무슨 강남이야. 그치. 상업은행 뺏긴 지 오래됐어. 자, 지금은 거기 대한극장이 있죠. 충무로. 그 대한극장 맞은편에 있는 네이처 퍼블릭? 거기가 1등이에요. 평당 얼마? 평당? 평당 올해요. 공시가가 한 4억쯤 나올 거예요. 평당 4억. 다시. 자, 고개 들고. 여기. 자, 그만 봐. 놀라지 말고. 우리 아파트 4억 안 하는데.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평당 4억 그랬죠. 평당 4억이란 말은 한 평이 얼마나 크기예요? 그치. 3.3 제곱미터. 한 번 더. 3.3 제곱미터는 얼마나 크기예요? 정확하게. 얼마? 가로 세로 1.8m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넉넉 잡아서 2m, 2m 이렇게 할게. 2m, 2m. 이렇게. 가운데 잘라야죠. 1m, 1m. 또 잘랐어. 1m, 1m. 여기가 1제곱미터죠? 여기가 1억 5천입니다. 그것도 공시지가가.
그러면 공시가가 1억 5천이니까 실제 거래가는 2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1m 1m가 봐요. 그럼 여기 충무로야. 6,000m로 딱 그려. 이 토지를. 그럼 봐요. 60m가 1cm죠. 그럼 1m는 얼마로 그려? 2억짜리인데 좀 하나 꽝 찍을 수 있어요? 좀도 못 찍어. 나타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적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밀하게 구해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좌표지역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갑의 토지예요. 점을 찍어요. 이렇게. 경계점에다가 이제 점을 찍고 여기를 측량을 다시 합니다. 측량해서 좌표를 다 구해요. 좌표 가지고 이제 수학적 계산한다. 그게 뭐다? 그게 좌표지역. 그럼 좌표지역의 장점은 뭐다? 정확하겠지. 단점은? 그렇지.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측량도 새로 해야죠. 비용 많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 GPS 잡히죠. 그래서 봤더니 말 들으니까요. 요즘은 지적치 않은 어플이 따로 있대요. 어플 하나 350만 원 다운받는데. 편하겠지. 그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GPS 키고에 어플 작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슬슬 걸으면 된대요. 가서 찍으면 면적이 나온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말 들어보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이러면 좀 틀리게 나오나 봐. 아직 조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자 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은 무슨 지적? 도해지적. 예외적으로 좌표지역도 취하고 있고 장부가 뭐가 있다? 아시는 분? 요게 이제 그거예요. 경계점 좌표 동부 또 나오겠죠 이제. 그럼 세 번째 이제 요거 봐야죠. 등록 이제 차원에 따른 분류. 등록 차원에 따른다.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는가 그 말이죠. 다시 두 가지. 이는 2차원 지적이 있고 3차원 지적이 있다. 이렇게. 2차원 지적은 다른 말로 그게 불러요.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이렇게. 3차원은 입체 지적, 공간 지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도면이죠. 이 도면은 토지를 평평하게 그려놨죠. 이게 이제 2차원적입니다. 이렇게. 3차원 지적은 뭔가 하면요. 혹시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자, 요즘은 뉴스에 그런 거 나요. 어디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이제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실제로 이것을 여기 보여주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차원 지적. 공간 입체 지적.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2차원 지적. 또 이제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자, 여기 고개를 드시고 자, 이제 한강이 쫙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강에 딱 가면 한강 다리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여기 있어요. 봐요.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한강 지역에 지적도 있죠. 지적도 딱 떼보면 한강 다리는 이렇게 그렸다, 잘랐다. 자, 다시. 한강 지역에 지적도를 떼보면 지적도, 한강 다리는 지적도에 그렸다, 잘랐다. 그치. 잘랐으니까 물어봤겠지. 실제 의도를 알아야 돼. 그럼 봐요. 그러면 지적도에 한강 다리 왜 안 그래요? 자, 지적의 대상은 토지를 그랬죠. 그럼 다리가 토지예요? 아니죠. 우리 뭔가 하면 2차원적이에요. 우리 언제나 지표면만 그래요. 한강 다리는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토지가 아니지.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한강 수면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또 막 뛰어가서 차에서 관광지도 딱 꺼내왔어요. 여기는 그렸다라고 우기는데 그거는 관광지도고 지적도에는 안 그린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딱 떼보면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그려야 말해요. 안 그립니다. 우리 언제나 뭐만? 지표면만 다룹니다. 그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등록 의무에 따라서. 등록 의무. 다시 이제 잘라야죠. 두 개로. 여기는 소극적 지적이 있고 적극적 지적이 있다. 자, 이거예요. 등록 의무인데 소극이란 말은 뭐예요? 소유자 신청을 딱 하니까 국가가 억지로 해줘요. 그게 뭐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란 말은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동하더라. 이게 적극적 되죠.
이렇게 명칭을 쭉 체크하고 이제 그 책 밑에 파란 그 보라색 박스 있죠. 8페이지 박스 보시고 그 박스에서 이제 줄만 긋고 할게요. 자, 여기 칠판 보시고 자,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 봐야죠. 자, 첫 번째 역사적 발전가죠. 우리나라는 무슨 지역을 취한다? 자, 누가 물으면 법지적 그래야 돼요. 왜 법지적이다? 법에 쓰여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다? 세지적. 그렇게 해야 지적법 이해가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무슨 지역이고? 도외지적이고 예외적으로 좌표지적도 취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웬 2차원 지역이고 등록 의무는 적극적 지역이다. 아까 그렇게 해서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했죠? 원칙은 국장. 실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등록이 이제 국가의 역할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여기는 읽어보시고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법률의 기본 이념 파트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